어떤 문학평론가가 최재천 교수의 글에는 기승전결이 없다. 근데 없어진 이유가 뭔가를 혼자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1년 동안에 책을 얼마 정도를 쓰시는 건가요? 한 몇 년 전에 어느 기자가 저를 인터뷰하러 와서 다 자기가 세봤는데 100권이 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말로 책을 내기 시작한 게 1999년에 개미제국의 발견을 내면서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 2024년이니까 꼭 25년째 되는 거잖아요. 100권이면 1년에 4권 정도를 참 끔찍하게 많이 썼네요. 책을 못 쓰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추정하고 계신가요?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목표를 정해놓고 무조건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쨌든 첫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참 쉽지는 않았어요. 개미제국의 발견 처음 쓰게 된 동기는, 제가 그래도 재밌는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미국에서 돌아와서 강연해달라는 요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질문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미국서 제가 훈련 받을 때는 질문이 없는 강의는 잘못한 강의라고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개미 강연을 하는데 강연 중에 막 손을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개미랑 인간이랑 얘기할 수 있나요? 개미 나라에도 종교가 있습니까?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리의 개미라는 소설에 보면 거기 개미하고 인간하고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소설에서 읽은 궁금증을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개미 강연이 호응이 있으니까 개미 강연을 점점 자주 하게 됐어요. 진짜 개미 얘기 한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쓰기로 마음을 이제 먹고 있는데, 대학 교수 생활하면서 연구하면서 뭐 논문 쓰면서 책을 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뭘 써야 되지? 쓰겠다고 마음은 먹고 몇 달이 지나도록 한 페이지도 못 쓰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과학동화라는 과학 잡지사에서 글을 좀 연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포인트는 이겁니다. 마감일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 마감일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밤을 새면서라도 어떻게든 그 분량을 채우는 거죠. 2편째를 쓰고 또 3편째 쓰고. 그래서 결국은 1년을 연재를 하고 그걸 이제 묶어서 책으로 낸 게 개미제국의 발견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연재를 하셔라. 마감일에 나를 포박하라,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마감날 뭐 맞춰 하는 거 정말 이가 갈리도록 미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정기적으로 투고하는 일정을 만드시고 나를 그 일정의 노예로 붙들어 매시고 쓰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든 쓰게 될 겁니다. 그 에세이가 그 잡지에 나가고 난 다음에 약간 희소성 때문인지 저를 보고 글을 써달라는 곳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의 무슨 교수가 인문학하는 사람들처럼 글을 썼다는 거죠. 어떤 문학평론가가 제 글에 대해서 뭐 쓴 적이 있는데, 최재천 교수의 글에는 기승전결이 없다.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읽어봐도 제 글에 기승전결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없어진 이유가 뭔가를 혼자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게 미국에서 제가 훈련한 과학적 글쓰기, 테크니컬 라이팅하고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문학적 글쓰기하고 충돌이 됐는데, 이걸 제가 제대로 조율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깐에는 이걸 기승전결 없다 그러는데도 뻔뻔하게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제 생각에 이게 영어의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서양 사람들의 문화적인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론부터 얘기하고 길게 얘기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얘기 조금 하다가 보면 반드시 묻거든요. 핵심이 뭐냐, 결론이 뭐냐. 약간 서양 사람들은 과학적 글쓰기, 과학적 말하기에 오히려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저는 꼭 논문뿐 아니라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읽었던 소설이나 에세이 책이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그런 걸 조금 몸에 익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글쓰기 문화가 제 몸속에서 충돌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배운 그런 류의 글쓰기에 저는 오히려 편해서 그렇게 썼는데 독자들이 오히려 좋다고 받아들여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기승전결도 없고 그렇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과학에 관한 글은 워낙에 독자들이 어려운 내용이라고 걱정을 하잖아요. 저 어려운 내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까? 그래서 애당초 읽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데 읽다가 보면 물론 과학 얘기도 좀 하지만 조금은 주변 얘기도 이렇게 두루두루 하고 고생한 얘기도 좀 하고 하면 훨씬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제가 꼭 이런 걸 기획해서 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굳이 왜 기승전결이 없어졌을까를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저는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 생각도 나고요. 김훈 선생님 생각도 납니다. 김훈 선생님은 저한테 편지를 보내셔도 원고지에다가 써서 보내세요. 원고지에 연필로. 이어령 선생님은 생전에 집필실에 가보면 아니 그 연세에 모니터가 5개나 있더라고요. 굴러다니는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책도 이렇게 뒤져보시고 여기 가서 다 검색해보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굳이 분류하라 그러면 저는 이어령 선생님 쪽이죠. 김훈 선생님처럼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원고지 딱 펴놓고 그냥 한 번에 쫙 내리쓰는 전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합니다. 금표로가 없었으면 저는 책을 절대로 못 썼을 거예요. 원고지에 쓰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니까. 저는 써놓고 고치는 타입이거든요. 금표로에서는 써놓고 계속 다듬을 수 있잖아요. 다듬는 것 중에서 제가 하는 이상한 짓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써놓고 소리내서 읽으면서 계속 다듬거든요.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다가 제가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제일 마지막 문단을 뚝 떼가지고 제 글에 제일 앞으로 턱 가지고 봅니다. 그렇게 딱 갖다 놓으면 갑자기 글이 달라집니다.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를 끊어다가 제일 앞에다가 놨으니 이상한 구도가 된 거잖아요. 뻥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수습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수습을 한참 해갖고 다시 읽어보면요. 글이 이렇게 튀어요. 갓 그물에 걸려 올라온 생선처럼. 이렇게 해야 이게 좀 읽을 맛이 나는 거 아니야? 이 짓을 하다 보니까 기승전결이 아니라 결기승전이 돼버린 거죠. 이게 막. 그런데 그 덕에 어쩌면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좀 예기치 못했던 흐름? 왜 갑자기? 그런 맛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죠. 그 부분은 제가 해서 합니다. 저는 탈고하고 반드시 하루 이틀을 더 묵힙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시도가 제 글에 톡톡 튀는 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글이 안 써진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건데요. 글이 안 써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머릿속에서는 뭔가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지 이게 감이 안 잡히니까 머릿속에서 막 도는데 이게 안 나온다. 저는 그분은 외주를 못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컴퓨터라는 너무 좋은 외주 기관이 있는데 그걸 사용을 할 생각을 안 하시고 당신의 머리에 있는 쬐끄만한 컴퓨터 요걸 가지고 다 하시려고. 컴퓨터는 내가 꺼내놓은 정보를 담아놓고 그거를 다시 조작할 수 있는 기계예요. 순서를 머릿속에서 다 정해가지고 꺼내놓으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뱉으세요. 써야 될 것 같은 것들을 몇 줄 쓰고 또 몇 줄 쓰고 여러 개를 꺼내놓고 구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놓고 이제 그때부터 다듬으면서 쓰시면 됩니다. 저는 거의 언제나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저는 그걸 추천합니다. 그 요즘에는 인공지능, 뭐 챗 GPT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아이고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논문도 챗GPT한테 해가지고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게 창의성이라는 차원에서 뭘까? 제가 보기에는 창작이라는 건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최고의 창작물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지 그건 진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이거를 기계가 해주는 걸 우리가 과연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AI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거에 그렇게 큰 기대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가끔은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최대천의 공부의 후속편으로 숙론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책을 한창 쓰던 와중에 이놈의 챗GPT가 하도 난리를 치길래 하루 슬쩍 해봤어요. 내가 디스커션에 관한 책을 쓰고 있는데 목차를 한번 만들어 봐 줄래? 그리고 딱 던졌는데 목차가 왔어요. 금방.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목차랑 한 60% 정도 비슷하더라고요.
그 차이가 좀 있는 한 30-40% 부분을 이렇게 보다가 야 그래 요걸 내가 썼어야 되는 건데 이걸 내가 간과했구나.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빼가지고요 제 목차에다 넣고 그 부분을 나중에 또 써가지고 끼워 맞춰서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아직 출판을 못한 예비 작가님들에게 응원과 조언의 한 말씀 해주신다. 응원과 조언이 아니라 망발을 먼저 하겠습니다. 마음에만 품어두면은요 결국은 못 쓰시고 본인의 장래를 치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지금 당장 한 줄이라도 일단 쓰시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있든 내 마음속에 있든 한 문장을 일단 적으시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실마리가 풀려 나가실 겁니다. 글을 쓴다는 거는 가슴 뛰는 일이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 중에 하나가 글을 쓰는 일인 것 같아요. 할 때마다 늘 새롭고 늘 좋아요. 그래서 글 쓰는 게 두려운 분들에게 그렇게 기가 막힌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약 올리는 차원에서 드리면서 나는 글을 못 쓴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글을 못 쓸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문맹률이 거의 0인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글을 읽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면 글을 쓸 줄 압니다. 글을 읽을 수만 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글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문장 더 시작해서 쓰십시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제법 긴 글을 쓴 자기 자신에게 뿌듯함을 느끼시는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제가 되게 밝은 표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글 얘기하면 이렇게 괜히 좋아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I love you.